안녕하세요. 초이스잇의 최필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2020 상반기 언팩 행사에서 공개된 소식을 이렇게 아주 핵심만 쏙쏙 뽑아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로로 접히는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Z 플립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자면 프리스탑 힌지가 적용돼서 갤럭시 폴드와는 다르게 어느 부분에서나 디스플레이를 고정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셀카를 찍는다던가 영상통화를 한다던가 하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요. 솔직히 세로로 접히는 스마트폰이 얼마나 많은 효용성을 가질지 의문이 들었는데 여전히 이것 때문에 사야 할 필요가 있을까 싶긴 하지만 나름대로 사야 할 이유를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아요. 힌지 얘기가 나온 김에 더 얘기해보자면 디스플레이와 힌지 사이에 먼지가 들어가는 현상을 막아주는 구조를 적용했다고 했는데 사실 폴더블 스마트폰은 디스플레이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힌지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 외 우리 옛날에 슬라이드 폰 쓸 때 슬라이드가 갈려나가는 현상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먼지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먼지가 들어가는 걸 방지해서 힌지 고장과 미관적인 부분 디스플레이의 고장까지 막는다는 게 삼성 측의 주장입니다. 실제로 어떨지는 나와봐야 알겠죠. 디스플레이 얘기가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 갤럭시 폴드와 달리 울트라신 글래스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 필름 특유의 느낌이 많이 줄었고 디스플레이 주름도 상당히 많이 개선되었다고 해요. 안쪽 디스플레이를 살펴봤으니 이제 바깥 디스플레이를 살펴보면 폴드와는 다르게 굉장히 작은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있어요. 이것으로 기존 갤럭시 시리즈에서 봐왔던 AOD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좌우로 좀 더 길었으면 표시할 수 있는 정보가 더 많아져서 그게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어요. 또 이 디스플레이를 사용해서 전화를 받고 거절한다든가 카메라의 뷰파인더로 사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역시 하드웨어를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는 게 느껴집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가격은 $1,380, 출시는 2월 14일입니다. 혹시 톰 브라운이라는 패션 디자이너를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모르셔도 됩니다. 저도 사실 몰랐거든요. 여하튼 톰 브라운과 콜라보를 해서 톰 브라운 시그니처 디자인이 적용된 Z 플립과 워치 액티브 2 갤럭시 버즈 플러스를 판매한다고 합니다. 가격은 대충 보셔도 비쌀 것 같죠? 이제 이번 언팩 행사의 메인 주인공인 갤럭시 S20를 살펴봅시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디자인을 살펴보자면 울트라 모델의 카메라는 진짜 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대신 카메라 부분이 커진 만큼 센서 크기도 훨씬 커졌기 때문에 야간이나 어두운 환경에서 더 노이즈가 적은 이미지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8K 촬영을 지원하긴 하는데 해상도가 곧 영상 품질의 향상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건 일단 카메라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당연히 알고 계실 거고 지금 4K 영상도 상당히 저장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편인데 8K는 이런 상으로 4K의 4배 용량을 먹습니다. 저는 128기가로도 4K 영상을 많이 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었어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8K 영상은 512기가 정도는 사용하셔야 부담없이 쓰시지 않을까.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보다 적은 용량을 쓰신다면 많이 쓰시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도 그건데 지금 8K 디스플레이는 부르는 게 값이죠. 그래서 온전히 8K 촬영의 득을 보기 상당히 힘들다는 점은 꽤나 치명적인 단점. 또 드디어 프로모드 영상 촬영을 지원해요. 이번에 조금 더 디테일한 설정이 가능해요. 30배 줌, 100배 줌을 지원하는 건 상당히 놀라웠어요. 특히 시연 영상에서 저 멀리 있는 알카트레즈 섬을 30배 줌에서 확대해서 보여주는 건 정말 놀랐는데 100배 줌은 솔직히 디테일이 많이 죽더라고요. 역시 고배율 이미지는 디테일을 많이 기대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또 여러 배율의 렌즈를 지원하니까 이것저것 바꿔가면서 쓰시겠죠. 작년 하반기에 출시된 아이폰 11 프로가 호평받았던 부드러운 렌즈 전환도 이번 S20에 적용되어서 상당히 렌즈를 전환할 때 부드럽습니다. 이게 촬영이 들어갔으니까 이 고화소 이미지를 처리하려면 당연히 대용량의 램이 탑재되어야겠죠. 128기가, 256기가 모델은 LPDDR5 12기가 램이 탑재되고 512기가 모델은 LPDDR5 16기가 램이 탑재되었습니다. 일반 S20, S20 플러스의 경우 12기가입니다. 싱글 태그 기능도 추가되는데 AI를 토대로 최대 10개의 베스트 사진과 최대 4개의 동영상을 갤러리에 저장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120Hz 고주 서열을 지원하기 때문에 게이밍을 하시던 웹브라우징을 하시던 간에 상당히 부드럽게 움직이는 이미지를 볼 수 있죠. 특히 이번에 엑시노스가 아니라 스냅드래곤 865가 탑재되었기 때문에 120Hz 주사율은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Z 플립에는 톰 브라운 에디션이 있지만 S20에는 늘 있었던 올림픽 에디션이 포함됐어요. 개인적으로는 톰 브라운 에디션보다 조금 약한 느낌은 듭니다. 가격은 $999, $1,199, $1,399. 생각했던 것보다는 싸게 나온 편이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너무 스마트폰의 가격이 상향 평준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조금은 듭니다. 마지막으로 갤럭시 버즈 플러스가 공개되었습니다. 기존의 원웨이 드라이버에서 투웨이 드라이버로 업그레이드가 되었고 또 마이크도 이너 마이크 1개, 외부 마이크 2개로 에어팟과 마찬가지로 3개의 마이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기존 버즈보다는 훨씬 더 나은 통화 품질을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1차 마이크와 2차 마이크가 충분한 거리를 가질 때 노이즈 캔슬링의 성능이 빛을 발하는데 속칭 콩나물 대가리의 형태라고 있는 에어팟에 비해서는 마이크 사이의 거리가 짧기 때문에 통화 품질은 에어팟보다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생 시간은 11시간 동안 음악을 듣는 게 가능하고 충전 케이스까지 더하면 최대 22시간까지 사용 가능하다고 하는데 저는 이거 보고 제가 처음에 영어를 못해서 잘못 알아듣는 줄 알았어요. 근데 국내 기사를 보니까 제가 똑바로 들은 게 맞더라고요. 이건 정말 비약적인 발전이 아닌가. 이제 장거리 비행을
운전을 할 때도 배터리 걱정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음악을 들을 수 있어요. 예전에도 음질은 오픈형의 구조적인 한계 때문에 버즈가 에어팟보다 훨씬 일관되고 플랫한 음을 보여줬는데 이번에는 투웨이 방식의 드라이버까지 탑재가 되었으니까 이젠 정말 에어팟하고 비벼볼만 하지 않나. 통합 품질은 비슷하거나 약간 떨어지겠지만 가격적인 면에서나 재생시간이나 음질적인 면에서 더 우수하기 때문에 저는 이거 벌써 예약 구매했습니다. 조만간 언박싱 영상과 리뷰로 찾아뵐 수 있겠죠. 이번 갤럭시 2020 상반기 언팩 행사는 생각보다는 임팩트가 적었던 것 같아요. 일단 유출된 정보랑 거의 맞아 떨어져서 그런 것도 있는데 카메라 이외의 향상된 부분이 거의 없다시피 한 것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그렇게 5G, AI, IoT를 강조하면서도 정작 소프트웨어적인 발표는 거의 없었다는 게 정말 아쉽습니다. 이거 솔직하게 카메라만 아니면 S10 유저가 넘어갈 이유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와중에 갤럭시 Z 플립은 가격은 기존 폴더블 스마트폰보다 훨씬 상대적으로 합리적이면서도 펀치홀 카메라, 프리스타 핀지, 먼지 유입을 막는 구조 등 향상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 것은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 갤럭시 버즈 플러스였는데 이 정도 향상이면 드디어 에어팟과 비벼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과 플러스라고 이름 붙이기엔 굉장히 비약적인 성능 향상과 혜자스러운 가격, 물론 이것도 상대적이지만 하여튼 마음에 들어요. 무엇을 어떻게 구매하실지는 여러분의 선택에 맡기도록 하면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